이렇게 초점이 맞죠? 자, 과정부터 펴볼까요? 여기 맨날 빈들들이 다 사라지는 거지? 어제도 엄청 많이 갖다 놨었는데. 질문 지금 처음부터 받아도 되나? 얘들아? 처음부터? 38페이지 질문 320번 한번 가볼게. 자, 천천히 한번 또 오전이니까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들어봐. 지수함수 맞네. 우리가 그리기는 좀 힘들다, 그치? A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지수함수야. 지수의 변수가 있으면 지수함수가 맞는데, 질문. 이 지수함수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X가 커질 때 같이 커지는 거니까. X가 커지고 있을 때 Y도 같이 커지고 있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의 밑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수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문제적으로 그렇죠. 지수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경우는 누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였어? 밑에 따라서. 밑이 지금처럼 증가하고 싶으면 누구보다 커야 되지? 맞아.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이 지수함수에 사용하고 있던 밑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보다 큰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mi 2차 우등식은 항상 포물선으로 여기가 1, 여기가 2일 거고, 그럼 여기서 0보다 큰 쪽이면 이 윗부분을 찾는 거니까 a가 1보다 작은 쪽이거나 a가 2보다 큰 쪽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끝나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런 수가 들어가면 이 지수함수의 밑 역할을 하고 있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1보다 커지고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라면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원했던 증가함수의 모양을 띠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계속 시작해보죠. 자, 38페이지 질문 가 있는 사람 323번 정도 볼까? 다음 지수함수를 평행이동 이건 라온이가 한번 해보자.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x축으로 n만큼 보내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n y축으로 n만큼이면 어떻게 할까? 여기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두 점씩 나가는데 몇 콤마 몇이랑? 대입한다. y의 3분의 2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성립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0,0이니까 y에 0 x에도 0 넣어주면 성립하는 거고, 결국 우리는 이거 풀어내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것만 풀면 되는데 해볼까? 뭐 어떤 식으로 바꾸고 이거 m이지.
다들 여기 평행이동까지는 했는데 문제를 연립방정식을 못 풀어서 못 푼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리해볼게. 요거 3분의 1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제곱은 들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과 3분의 1의 마이너스 m제곱을 곱한 거야.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누구냐? 3이죠. 그래서 식 다시 적자. 보기 좋게 3분의 2는 3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m제곱은 3의 m제곱이 되는 거죠. 지금 위쪽 식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좀 더 보기 좋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연립으로 푸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를 뭐 세이브해서 이걸 지울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이걸 지우는 건 너무 편하니까 위에서 아래 뺄게. 위에서 아래 빼면 3분의 2는 3의 m제곱 쓰기에서 3의 m제곱 한 개를 뺄 거니까 3의 m제곱 두 개만 남는 거고 n끼리 제거하면 사라지게 될 테니까 이거 양변이 2로 나누면 m은 누가 3의 m제곱은 뭐가 되는 거지? 3의 m제곱은 누구 되는 거니? 양변 2로 나누면 되잖아.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왔네. m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럼 아무데나 집어서 n 찾으러 가볼까? m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얼마야? 3분의 1이랑 n을 더한 게 0인 거니까 n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보다는 조금씩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연립방정식들이 어려운 건 아니야. 어차피 또 속아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n 지우는 거 너무 편하고 n만 지워내면 여러분들이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도 양변 2로 나눈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좌변과 우변을 모두 3의 거듭적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숫자들만 남게 되니까 찾을 수 있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지. 자, 필기 잘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준비해 볼 텐데요. 그나저나 이 분표를 다 누가 버리는 거야? 자, 39페이지 질문. 327번 먼저 하고 질문 다시 받아볼게. 327번 봅시다. 일단 이용할 수 있는 게 FP가 3이라는 거밖에 없네. 저부터 써먹죠. FP는 P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A의 P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P제곱이 3이라는 뜻이고 보기 좋게 정리 다시 할까?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A의 P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P제곱이 2분의 1을 1로 넘긴 6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뭔가를 풀어주길 바라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 조건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저건 무조건 쓸 거라고. 그럼 저건 어디 때 쓸 거냐? 문제 풀 때 써야지. 그럼 2p 집어넣겠습니다. 2분의 1에 a의 2p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p제곱이 얼마인지를 찾으면 돼. 얘가 지금. 근데 이거 두 개 보니까 뭐가 풀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완전 제곱식 변형식 표현된 이거 제곱하면 얘랑 똑같지 않지만 이거 제곱하면 얘랑 너무나 비슷한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따로 한번 정리하자. 내가 찾아야 되는 a의 2p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p제곱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p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p제곱만 제곱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이 모양 나와. 대신 정리하면서 제 말고 또 나오는 게 있지. 뭐 2가 더 나오죠. 곱한 거의 2배인 2가 더 나온단 말이야. 곱하면 1이고 거기다 2배 하면 2니까 그것만 빼주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얘가 6이라고 했으니까 36 빼기 2, 34가 되는 거죠. 34의 절반을 지금 정답으로 원했던 거니까 17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을 테고. 여러분들 대답처럼 지금 주어진 조건들과 내가 풀어야 되는 식들을 보고 지금처럼 이런 조건들과 식이 나오게 되면 보자마자 방금 대답들처럼 곱셈공식, 특히 완전제곱식의 변형식으로 뭔가가 해결될 거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지. 이 말은 느낌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어려운, 뭐야 이거. 말해주도 않는 걸 다시 따놓고. 자, 그 다음 39페이지 질문 더 없으니까 좋아, 넘깁시다. 40페이지 질문. 얘들아 40페이지 40페이지도 없다고? 좋아요, 넘기겠습니다. 41페이지 342번 한번 가보자. y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5 만큼의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지수함수의 최소값이 16이다. 이때 양수 a의 값을 찾아라. 양수 a의 값을 찾아라. 자, 들어볼까?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 지수함수 맞지? 밑이 얼마야? a야. a의 범위에 따라 증가함수, 감소함수 결정되는 거 맞나? 그럼 문제 다시 봐봐. 이 문제.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니 안 나와있니? A의 범위 안 나와있죠? 안 나와있으면 지금 A가 어떤 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 풀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가정을 해야 돼. 내가 지금부터 풀고자 하는 지수함수의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냐? 아니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이냐? 그래서 지수함수는 증가함수 형태로 나타날 거냐? 감소함수 형태로 나타날 거냐를 찾아내야지. 문제도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절대값 x-를 계산할 때 x가 1 이상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랑 x가 1 미만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구분해서 풀었던 것처럼 지금 이 지수함수도 내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아야지 언제 최소값이 나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경우를 나눠서 풀어봐야 된다는 거지. 이런 상황일 때는 저렇게 풀고 저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당연한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런 뭔가 상황을 구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직접 구분하는 것들이 잘 보이진 않지만 원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되는 방법들이라고. 맞잖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떤 함수인지도 모르는데 최소값을 어떻게 찾냐. 최소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는 알아야 최소값을 찾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직접 상황을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럼 해볼까? a가 1보다 커서 밑이 1보다 크면 이거 무슨 함수? 증가함수는 최소값 찾고 싶으면 지수가 제일 어때야 돼?
작아요. 맞아. 여기다 적을게. 이것도 정리할까?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4분의 9니까 플러스 4분의 8 이렇게 되겠네. 얘처럼 되겠네. 그럼 간다. 선생님 미시 대신 아니 뭐 그냥 이건 그쵸 뭐 이건 증가함수니까 결론을 어떻게 지으면 되느냐. 지수 자리에 있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9가 제일 작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제일 작은 수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미 정리 끝났어. 어디로 부르게 이거? 아래로 부르니까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얘가 맞을 수 있는 답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니? 2일 때죠. 2일 때. 제일 작을 때가 2일 때잖아. 맞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A에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수인 2를 넣었을 때 문제가 말하는 최소값이 나온다는 뜻이야. 저 지수가 제일 작게 나오는 순간이 2였으니까. 그리고 증가함수니까 제일 작은 수를 넣어야 최소값이 나오는데 제일 작은 수가 2고 그걸 계산한 게 16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A는 원래대로는 정답이 풀마 얼마? 풀마 4대 이 조건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정답을 누구만 내야 되는 거지? 4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모르잖아. 정답이 또 다른 정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확인을 해볼게. 이건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9가 어떤 수가 집어 들어갔을 때? 제일 큰 수가 들어갔을 때야. 이게 제일 큰 수가 들어가야 저 지수함수의 결과가 최소값이 나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 어디로 블록한 포물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뭐 구간에 제한도 없어. 방금처럼 제일 낮게 되는 순간은 2라는 게 나오지만 제일 높은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큰 게 없어. 최대일 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최대일 때가 없다고 없죠.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와. 이거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무슨 값이 최대값이야?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최대일 때 적어줄게. 최대일 때 원래 최소값을 갖는 문제인데 여기 지금 밑줄 긋은 것처럼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그래프가 아래로 몰리기 형태의 그래프다 보니까 위쪽으로는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숫자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걸 집어넣을 수가 없다면 최소값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요것뿐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였겠네요. 정확하게 알고 가자. 선생님이 예상해보건데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생각해서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맞춘 학생, 못 맞춘 학생은 구분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잘해놔. 이렇게 상황이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면 당연히 구분해서 풀어야 된다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면 당연히 구분해서 풀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하다못해 fx라는 함수 생각을 해요. fx가 뭐 집어넣는 수가 어떤 수일 때는 어떤 함수에 넣고 또 집어넣는 수가 어떤 상태일 때는 또 아래쪽에다 넣고 이렇게 fx가 구분되는 함수들도 많았었거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수를 넣을 거냐에 따라서 계산을 다르게 할 거면 그 계산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챙겨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자, 천천히 풀기들 해.
잔소리 같겠지만 들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할지도 모르는 시간들 월렁뚱땅 1월달 지나가려고 하고 있지. 1월 중순밖에 되지 않았지만 알고 있죠? 다음 주 끝나면 설날인 거. 설날 한 3일 4일 쉬고 나면 1월 말이야. 그럼 1월 끝나는 거고. 그런 식으로 2월달도 빠르게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꼭 명심하고 매일같이 내가 오늘 하루 제일 좋은 게 뭐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오늘 하루에 잠들기 전까지 밤에 잠들기 전까지 내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지낼 건지를 계획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야. 오늘 같은 경우 일어났으면 뭐 아침 먹으면서 학원 수업 열심히 들어야지. 학원 수업 끝나면 2시니까 점심 먹을 거고 그럼 몇 시부터 좀 해가지고 좀 정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저녁 먹는 시간 뭐 대부분 계획이라는 게 밥 먹는 시간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공부 쪽으로 좀 생각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야지만 좀 그래도 2학년 때 뭔가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거든. 솔직히 우리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울에 있는 대학은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던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더라도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 정도는 가야 되는 거잖아. 뭔가 어중이 떠중이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말했듯이 그 대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앞으로 80년 이상 살 거 아니냐. 평균 수명 생각하면 그 80년 인생을 여러분들이 가는 대학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 근데 언제가 말했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기회를 많이 받기 위해서야. 기회를. 정말요. 기회가 많아. 후진대학 가는 것보다. 가끔씩 뭐 그런 거 있지. 인생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 들어보면 뭐 대학은 엄청 후실그레한데 나왔는데 막 삼성전자, LG전자 다녀? 그건 그런 사람들인 거고 엄청 그냥 바늘구멍 뚫기도 힘든 그런 케이스를 설명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어쨌든 대표하는 게 삼성이니까 삼성을 취업하려고 해도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거지. 진짜 옛날에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 이상한 대학에 다니던 학생 졸업생이 삼성에 와서 내잖아. 뭐 성적 기록하고 이런 거 낼 건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처박는다는 얘기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무조건 붙는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기회는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 다양한 기회들을 얻으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공부거든. 남은 시간에 우리 열심히 하는 거야. 41페이지 질문 더. 41페이지 질문 더 있는 친구. 345번 한 번 더 연습해볼까? (0부터 2까지가)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 암산 갈 거야. y는 2의 x 플러스 2제곱은 2의 제곱과 2의 x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2의 제곱을 따로 4를 계산해서 빼주면 될 거고 그 옆에 있는 4의 x제곱은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2의 2x제곱일 거고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매번 하는 거 있지? 개다서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치환.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적당히라도 풀어본 사람들은 치환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그리고 치환하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2차 함수 나올 거거든. 2차 함수면 그래프 그리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런데 결정타가 뭐냐? 이걸 치환했을 때 치환해서 사용할 문자의 범위를 꼭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T의 범위부터 먼저 찾을게. 이거 무슨 함수? 지수함수죠? 얘가 치형 역할을 하고 얘가 정형 역할을 하는 지수함수야. 그래서 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 여기가 X축, 여기가 T축. 밑이 2인 지수함수니까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0,1을 지나가는 증가함수.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보니까 내가 X에 얘를 넣었을 때 끝까지 잘 봐. X에 넣을 수 있는 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0부터 2까지란 말이야. 여기부터 X에 넣을 수 있는 것이 0부터 2까지였다고. 그러니까 요렇게만 그릴 수 있는 거야. 요렇게만.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 나오는 Y값. 그러니까 지금은 T값이지. T값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게 T값의 범위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한번 대입해보자. 0 넣었을 때 얼마 나왔지? 0 넣었을 때 얼마 나오죠? 뭐해?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X에 0 넣었을 때 T 뭐 나오냐고? 1 2 넣었을 때는 그럼 내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면 그 치환해서 사용하고 싶은 T라는 문자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라는 얘기야. 이걸 올바르게 찾아낼 수 있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거라고. 치환하면 반드시 치환된 문제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야. 이것도 잔소리 한마디 못하면 그래. 이런 내용에 대한 걸 선생님이 처음 만약에 이걸 처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면 반드시 범위가 나오니까 그 범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별표 쳐라 꼭 기억해라. 치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치환된 문제의 범위가 더 중요하다 막 얘기를 했지. 근데 그거 이미 1학년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 1학년 때부터 강조했던 내용이야. 그럼 사실 정성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거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 나오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네 그러면서 T의 범위 찾고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게 되는 거라고. 지금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막 T의 범위 나온다 중요하다 T의 범위 이렇게 나온다 찾고 또 강조하고 그래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고요. 당연히 했던 수업들 강조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했고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다시 한 번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선생님이 여러분들 못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얼버무리고 대답 못하고 그러니까 아니 또 모르니까 뭔가 마치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처음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또 하고 있는 거야. 그저께 수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야 돼. 다들 알 거 아니야. 여러분들 성적에 영향을 주는 제일 큰 요인이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 성적이 잘 안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 때문에 개소리야. 엄마가 잔소리해서 말도 안 돼.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지 못해서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안 해서 안 나오는 거야. 반대로 성적 잘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해서 잘 나오는 거예요. 뭐 꾸준하게 성적을 지금 우리 반 누구 예를 들면 뭐 인성이나 영훈이처럼 성적이 꾸준하게 나오잖아. 뭐 가끔씩 기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그런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나오는 거야. 인성이하고 영훈이가 성적이 잘 나오는데 선생님이 잘 가르쳤으니까 잘 나온다고 생각 절대 안 해요. 사실 그런 건 있지. 성적이 누군가가 안 나왔어. 그러면 성적 안 나온 건
당연히 학생 탓이겠지만 선생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게 그 학생이 공부를 하게 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걸 그냥 냅뒀으니까 선생님 책임인 거지.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책임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인성이하고 영원이를 공부를 하게 했을까? 아니야. 인성이하고 영원이는 자기가 했던 거라.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성적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거에 맞는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는 거고. 조금 달라지면 막 대치동 또는 인강에서 막 난리나는 일타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앞에 혹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다면 뭐가 좀 더 성적이 좋아졌을까?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 근데 크지 않다는 거야, 선생님 말에. 잘하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이거 찾으러 가야지. 치환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x제곱을 t로 넣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그럼 y는 너무 쉬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계산은 플러스로 나올 거고 플러스 5로 계산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 그려볼게. 축도 필기할 때 잘 해놔. 여기는 지금 t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가 최대값 최소값 읽을 때 사용해야 되는 y축. 꼭지점은 2,5고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개나소나 치환을 생각한 친구들, 치환 생각해서,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어오면서 계속 배웠던 2차 함수의 그래프, 표준형 만드는 방법,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적당히 알고 있다면 여기까지 해결이 됐을 거고, 여기까지가 당연히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지, 이거. 지금 치환을 통해서 얻어낸 이 쉬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사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려져야 된다? 1부터 4까지만 그려져야 된다. t값, 이 t값, 그 t값이 1부터 4나오면, 또 엄청나게 작은 음수네.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4까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렸어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리면 안 되는 거였다고. 그리고 질문 345번의 질문이 뭐였냐면 무슨 값하고 무슨 값 찾는 거지?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잘 봐.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내지 못한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그려냈던 친구들은 최대값을 오케이 찾아냈어. 최대값 5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t의 범위를 찾지 못한 친구들은 정상적인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다 그렸을 거고 그럼 문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지. 이거 최대값은 있는데 최소값은 그럼 어디야? 어디가 최소값인가? 저 밑에인가? 저보다 더 밑에인가? 못 찾아.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야.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만 올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 얘를 알고 있어야지 최소값이 여기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라는 걸. 누구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얼마니?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 4가. 계산만 하자. 4 넣었을 때 얼마? 요거 얼마? 마이너스 4 더하기 5 얼마? 1인 거죠? 이거 잘못했네. 바꾸자. 여기가 아니라 미안해.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최소값은 여기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최소값이 얼마? 방금 계산 결과 얼마였지?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해해주세요. 나중에 대학 가봐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적당히 수준이 있는 대학을 졸업하면 대기업의 원서를 내도 선생님이 약속할게. 1차는 무조건 붙어. 1차. 후주가 정말 이상한 대학 나와가지고 대기업 넣었어? 성적 엄청 좋아야 돼. 심지어는 그 대학의 그 학년마다 가르치는 학교장, 그 학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학과장이 추천을 해줘야 또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추천서 없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런 기회. 만약에 대기업이 아니다. 좀 중소기업을 내가 갈 거다. 중소기업도 괜찮다. 그 중소기업에서 좋은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중소기업 지원하잖아.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합격시켜준다. 이렇게 인재가 대기업 안 가고 여기 왔네. 고마워한단 말이야. 그런 기회들을 얻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야. 원래 공부가 그것 때문은 아니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솔직히 지금 하고 싶은 거 확실하게 정해진 사람 몇 명이나 있냐. 내가 앞으로 커서 뭘 하게 될지 알고 있는 지금 확실하게 100%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 하고 싶은 게 크면서 바뀔 수도 있어. 세상이 똑같다. 세상이 똑같아. 선생님 대학교 그 고대 면접 볼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면접할 때 정말 시사적인 질문 많이 나거든. 선생님 때 IMF가 터졌어. 그래서 그 IMF가 발생했던 이유가 막 대기업의 막 문어발식 기업 정책, 막 삼성 같은 게 뭐 자동차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막 배도 만들려고 하고 아파트도 만들려고 하고 뭔가 하나를 열심히 할 생각 안 하고 이것저것 다 그냥 달들여놓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나라가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막 한단 말이야. 솔직히 공무원에 또 고등학생들이 뭘 알아? 지금 여러분들 정치 얘기 모르잖아. 경제 얘기 잘 모를걸?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알지. 근데 갑자기 그런 질문이 쏟아져. 그럼 얼마나 머뭇거리겠냐. 대학 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 망치면 떨어질까봐. 근데 선생님한테 한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 선생님은 수능이 압도적이었거든, 점수가. 너무 잘했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한 질문은 그거였어. 아버지 잘 계시냐고. 교수님. 일면식도 없는 교수가 아버지 잘 있니? 아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선생님 면접이 끝났어. 옆에 같이 들어간 친구들 막 이상한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들 막 하고 앉아있는데 나 혼자 그냥 다른 그 한 질문 아버지 잘 계시냐고. 난 그 교수가 우리 아빠랑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그렇게 면접 끝나고 나갈 때 교수가 그러더라고. 3월달에 보자고. 난 이미 붙은 거라고. 그렇게 기회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도 40년이면 올해 인생을 꽤 많이 살았으니까 이런 경험들이 많아. 진짜 세상 정말 거지 같은, 나한테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 공평하지 못하는 하는 느낌들을 너무 살면서 많이 받아. 공평하지 못할 거라면
이득을 보는 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쪽이 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가 아니라, 왜 나한테만 잘해줘? 이런 입장이 되면 좋잖아. (41)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있나요? (42) 페이지 질문. 348번. 자, 사슬기하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봐. 요거까지만 잠깐 씁시다. fx라는 함수가 나왔어. 그리고 얼핏 뒤쪽을 보니까 최소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럼 이것도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의 대답만 얻고 넘어가면 되는 뭐냐?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무조건 그래프 아니면 사슬기하라는 거. 맞지? 그거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그래프가 아마 비중이 많겠지?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문제가 그래도 많을 테니까. 하지만 그 끄트머리에는 산술기하로 풀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질문 잘했어. 이거 산술기하로 만들어진 절대 분식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누가 팀이가 질문했나? 이 질문은 산술기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만 풀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한다. 산술기의 내용이 뭐였느냐? 어떤 두 양수가 있을 때 그 두 양수를 더한 결과의 절반, 산술 평균이라 불리는 녀석이 반드시 그 두 수 곱의 양의 제곱근, 맞아? 그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이게 산술기였거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었지.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항상 대답할 때는 등호가 되는 순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은 같을 때야. 누구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최대값은 같을 때야. 같을 때의 상황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만들어낸 절대분식에서 같아지는 순간이 있었거든. 언제 같은 거였지? 기억나? 등호가 성립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 여기에 여러분들 산술평균, 기하평균 배우면서 맨날 이거 했단 말이야. 단, 등호는 뭐뭐일 때 성립한다. 요거까지 같이 외웠었어. 그래, A하고 B가 같을 때야. 사용하고 있는 두 양수의 크기가 같을 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아지는 거예요. 됐어? 그럼 나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볼게. 간다. 여기다 적지 뭐.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이거 그냥 바로 곱하자. 곱하면 2분의 1의 x제곱과 2분의 1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 곱하면 x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만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더하면 2분의 1의 몇 제곱만 남지? 4제곱만 남죠. 2분의 1의 4제곱 16분의 1이니? 맞아? 밖으로 나오면 4분의 1로 나오나? 4분의 1하고 2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봐봐. 지금 주어진 함수식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그래서 최소값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근데 지금 승민이가 질문한 이 문제가 좋은 게 산술기하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친구. 최소값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최소값을 갖냐.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고 묻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다시 칠번 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 중에 제일 최소값을 2분의 1로 말한 건 2분의 1이랑 같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 2분의 1보다 큰 것보다는 2분의 1이랑 같은 게 최소값이니까.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언제냐?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사용하고 있던 두 양수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사용하고 있던 두 양수가 같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 둘 다 밑도 같으니까 지수만 같으면 되는 거 맞아? 지수만 같으면 된다는 건 x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같으면 된다는 얘기니? 그럼 x는 얼마? x가 2일 때를 말하는 거죠. x가 2일 때 최소값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야. 오랜만이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아까 또 영리가 말했나? 다시 한 번 더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만들어진 절대부등식만 기억하지 말고 그 절대부등식의 등호가 성립한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고. 고생들 했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방정식하고 부등식 공부 좀 해보자. 시간 되는 데까지. 자, 얘들아 좀만 더 할까? 지수 방정식 부등식. 자, 일단 이상 지수 방정식부터 할 건데 방정식이니까 어떤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거겠지? 근데 그 x가 지수 자리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수 로그를 배우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지수나 로그의 연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밑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야. 기본적인 모양이 이걸 거야. 이렇게 생긴 지수 방정식에 해를 찾는 문제. 출발은 지수 방정식이 맞고 당연히 지수에 있는 변수를 찾는 거니까. 그런데 풀이를 하게 되면 지수 방정식을 푼다기보다는 밑을 갖게 만든 상태에서 지수가 갖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fx하고 gx가 같다는 내용으로 풀게 되면 그건 그 이후부터는 지수 방정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풀어왔던 1차나 2차 그런 다항식으로 만들어진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맞아? 방정식도 부등식도. 그리고 이거 끝나면 이제 우리가 로그 함수를 배울 거고 그 로그 함수에서도 항상 뒷부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오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밑을 갖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지만 풀이가 여유로워진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뭔가 풀 때마다 세세한 스킬들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밑이 갖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수의 크기가 같은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게 지수 방정식의 올바른 풀이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전부 몇 페이지를 볼 거냐? 36페이지 보세요. 자, 다시 대답해볼까? 지수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출발은 뭐로 해라? 밑을 갖게 만들어라. 그러면 한번 다시 대답해봐. 296번. 밑 갖게 만들 수 있겠어요? 우변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럼 3의 x제곱하고 3의 세제곱이 같은 거잖아. 그럼 결국 누구하고 누가 같은 거야? x하고 3이 같은 출발은 지수 방정식이나 부등식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마지막에 풀이할 때는 그 풀이하는 내용이 끝까지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껏 열심히 공부해왔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299번 합시다. 299번. 자, 좌변 지수로 바꾸면 3의 몇 제곱? 2분의 x제곱. 좋아. 우변 3은 냅두고 3분의 x제곱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우변 계산 뭐가 되죠? 3의 1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 어때? 맞아? 그럼 누구하고 누구 같은 거야?
2분의 x와 1-x가 같다는 내용으로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선생님이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 이외의 건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마 301번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301번 문제 어떻게 하는 걸까? 301번 떠오르는 거 있어? 완전 조식 아니야. 치환입니다. 누구를? 5의 x제곱을 치환을 하잖아. 치환하면 치환한 거 이용해서 301번 문제 바꿔볼까? 누구?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는 0. 몇 차 방정식 만들어졌어?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면 해는 몇 또는 몇 나오죠? 1 또는 5가 나오는데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문제는 x값 찾는 방정식이야, t값 찾는 방정식이야. t는 문제 있지도 않았어.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t값 올바르게 찾았으면 t를 다시 원래 누구로? 5의 x제곱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말할게. 지수 방정식의 풀이의 기본은 뭐를 갖게 만드는 거다? 그럼 1을 밑을 5로 하는 지수로 하고 5의 0제곱. 이건 5의 1제곱. 그래서 x는 몇 또는 몇? 0 또는 1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됐니? 한 문제 더 연습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자. 304번 풀어보세요. 빛을 갖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갖게 만들어놓고 푸는 거고, 지금처럼 어떤 지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치환을 통해서 푸는 거고. 자, 칠판. 이거 분모 25x제곱은 누구의? 5의? 5의 2x제곱분의 1이니까 5의 마이너스 2x제곱인가? 그럼 누구를 치환해주면 되지?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잠시 t로 두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의 제곱이 되는 거고 옆에가 t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인수분해가 t-5에 t 플러스 하니? 그럼 t는 몇 또는 몇? t는 5 또는? 마이너스 4. 우리가 찾는 건 tx. x니까 이제 t값 찾았으면 t를 다시 원래 누구로 돌려서 5의 마이너스 x로 돌려서, 그럼 5의 1제곱이랑 5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x하고 1이 같은 되는 거 맞아? 정답 x는 마이너스 1 또는 이건 누구 나오게?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만족하는 x는 누굴까요? 왜 대답이 안 나와? 5의 마이너스 x제곱 함수 그려볼까? 이거 5의 x제곱을 y축 대칭한 거지? 5의 x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된대? 마이너스 여기 있는 건데. 교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건 말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건 해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아니 말했잖아. 밑을 양수로 사용하고 있는, 다시 밑이 1이 아닌 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치역이 0보다 큰 값밖에 안 나와. 이런 음수 안 나옵니다. 맞아? 뭔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자마자 이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해가 없는 방정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죠. 정답은
요것만 되는 거겠지. 자, 그럼 다음 유형, 마지막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305번 문제를 보세요. 지수방정식의 기본은 뭐를 갖게 만드는 거다? 밑을 갖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선생님 말에 위배되는 문제가 305번에 나왔네. 지금은 밑이 같은 게 아니라 누가 같아? 지수가 같네. 맞아?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기본적으로 같은 수냐 다른 수냐? 같은 수가 될 리가 없지. 똑같은 거듭 제곱을 하는데 밑이 다르면 다른 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밑이 누가 되거나 말거나 모든 밑의 몇 제곱은 1이다? 0제곱. 그러면 이게 비록 다른 수들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이 같게 되어 있는 지수들이 누가 된다면 0이 되어줄 수 있다면 답이 되는 거죠. 좌변 우변 전부 다 얼마 나올 테니까 1 나올 테니까 방정식 맞는 거지.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해가 된다. 자, 기억하자. 밑이 다를 땐 지수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이해돼?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수는 같은데 밑이 달라. 같은 식이 되려면 원래 지수하고 밑이 다 같아야지. 그런데 이미 이 문제는 밑이 달라.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안 돼. 지수만 같아. 그런데 딱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라는 내용으로 풀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들아, 좀 이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유형 문제 풀 때 나오겠지만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 이거 방금 말했던 것처럼 누가 0이면 정답이 된다고? fx가 0이 되면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제곱이 되면 1로 같아질 거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들처럼 밑이 하나는 4, 밑이 하나는 5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밑까지도 변수가 사용돼서 여기에도 x라는 문자가 사용이 돼서 모양 자체는 다르지만 A하고 B를 같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정답이게 정답이 아니게 이것도 정답이 되겠지. 아니 지수 같으니까 밑만 같아지면 되는 거잖아. 밑을 같게 만들어서 아예 똑같은 모양이 되게 해주던가 아니면 밑은 다르더라도 지수의 크기를 0이 되게 해서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모두 1이 되게 해주던가. 지금 정답은 이것 또는 이것이라고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들어봐. 뭐 할까? 이거하고 이 문제 비슷해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문제는 밑을 바꿀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 바꿀 수 없는 문제. 지금은 밑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x 집어넣어서 바꿀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지금 기본적인 모양 봐봐. 누가 같아? 지수가 같아. 밑은 어때? 달라. 그럼 밑은 다른데 지수가 같다면 지수가 뭐가 되게 해주면 된다? 0이 되게 해주면 된다. 그런데 정답이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밑까지도 같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밑 누구하고 누가? x하고 이거 잘못 적었네. 미안해. x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갖게 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2x가 3거니까 x가 누구인 것도 정답이야. 2인 것도 정답이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도 정답이 된다는 거지. 다시 기본적으로 표현된 밑 자체가 다를지언정 다를 수 있는데 그 밑까지도 문자들, 변수들, 방정식의 해를 걸 때 사용하는 그 변수들이 사용이 돼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밑까지도 같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수는 이미 같잖아. 밑만 같으면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 맞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뭔가 어려운 문제들 나올 때는 또 다른 얘기를 좀 더 보충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수방정식을 푸는데 필요한 다 모든 유형들은 지금 다 끝난 거야. 기본적으로 지수방정식을 풀기에 필요한 지식들은 지금 다 끝난 거라고. 별거 없어. 일단 되도록이면 뭐를 갖게 만들려고 노력해라? 밑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지수끼리만 같아지면 끝나는 거니까. 됐니? 그리고 방금 풀었던 것처럼 뭔가 반복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치환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지수의 크기가 같은 대신 밑이 다를 때는 지수의 크기를 0으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밑까지도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밑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 주거나 이런 선택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 김에 부등식까지도 같이 설명을 할게. 등호 대신 부등호만 넣으면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좀 있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부등식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풀게 될 부등식이에요. 밑이 어떤 부등식? 같은 부등식.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가 밑이 같아. 그럼 누구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 지수끼리만 비교해주면 되는데 누가 더 커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정식 풀 때, 등식 풀 때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뭐냐? A가 여러분들이 풀게 될 부등식에 사용되고 있는 지수의 밑 A가 1보다 큰 수일 때는 함수로 따지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어떤 수를 넣어야 커지는 거지? 큰 수를 넣어야 커지는 거야. 그럼 증가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지수들을 이용해서 만든 부등식이 지금 보는 것처럼 좌변이 더 커지고 싶다면 우변보다 좌변이 더 커지고 싶다면 좌변에 들어가는 지수 fx가 우변에 들어가는 지수 gx보다 어때야 되게? 커야 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됐니?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수 부등식에 사용되고 있는 밑이 0과 1 사이라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는 오히려 큰가 보고 싶으면 어떤 수 넣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보다 지금처럼 커지고 싶다면 이 지수 fx가 오른쪽에 있는 지수 gx보다 어때야 되게?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돼. 방정식은 그냥 같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등식의 성질에 맞게 그냥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데 부등식은 내가 풀고자 하는 지수 부등식에 사용되고 있는 밑이 어떤 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을 유지할지 바꿀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럼 나머지 풀이는 또 다 방정식이랑 똑같아. 봐봐. 전화 왜 안 받았어? 늦잠 잤어? 몸은 어때? 괜찮아? 아니 어머니도 전화가 꺼져 있고. 자, 37페이지. 자, 37페이지 뭐 해볼까? 37페이지 310번하고 312번 해보세요. 310번하고 312번.
자, 30번 먼저 할 테니까 잠깐 멈추고 봐. 이건 건드리지 않을게. 뭐 더 건드릴 것도 없어 보이고. 2의 몇 제곱? 세제곱. 이거 2의 몇 제곱? 2분의 x제곱 맞나요? 그럼 2분의 x하고 3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밑이 어떻게 됐어? 같아졌죠? 그럼 뭐만 비교해주면 돼? 지수끼리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밑 1보다 어떤 수야? 큰 1보다 어떤 수? 큰 수면 함수로 따지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면 좌변이 커지고 싶다면 좌변에 들어가는 지수가 우변에 들어가는 지수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부등호 방향 유지할까 바꿀까?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야 좌변이 커지는 거야.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3x 넘기면 2분의 7x는 작다 3 넘기면 마이너스 2. 양변에 7분의 2 곱하면 되는 거니까 7분의 2 곱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1차부터 푸는 거 결국에는. 자, 두 번째. 이거 싹 다 밑 얼마로 바꿀 수 있니? 3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밑을 0과 1 사이로 해보려고. 3분의 1로 할 거야. 됐어? 그럼 이거 3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 이거 3분의 1의 몇 제곱? 2x제곱. 맞니? 81은 3분의 1의 몇 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말하면 돼. 얘들아 3으로 바꾸는 거 선생님 3으로 바꾸는 거 좋아해. 부등호 방향 막 바꾸는 거 고민하지 않게 처음부터 가능하다면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거 선생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정도는 보여줘야 되니까. 자, 밑을 지금 누가 누구 사이로 만들었지? 0과 1 사이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함수로 따진다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라는 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지수에 넣는 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그 전체 결과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거거든. 그럼 이런 애들 중에서 얘가 제일 커야 된다는 건 잘 봐. 얘가 제일 커야 된다는 건 여기 넣는 지수 중에 마이너스 4가 제일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잘 봐. 밑을 3분의 1로 갖게 만들었어.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는 4하고 2x하고 마이너스 4만 비교해주면 되는 건데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 왜? 감소함수니까. 이거 제일 큰 수 되고 싶으면 이게 제일 작은 수가 돼야 돼. 이게 지금처럼 제일 작은 수가 되길 바란다면 얘가 제일 큰 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 누구로만 넣는다는 뜻이니 이것도 먼저 적을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나누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된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한 번은 보여줬지만 앞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풀어줬던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선생님은 말했듯이 밑을 아예 처음부터 1보다 큰 녀석으로 잡을 거예요. 부등호 방향 바꾸는 거 고민하지 않게. 이해돼? 317번 마무리해볼까? 자, 해결하고 있겠지만 멈추고 보자지. 무슨 방법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치환.
시작할까? 이거 뭐가 되는 거지? t의 제곱 되는 거 맞니? 네. 이거 마이너스 14t 되는 거 맞고? 인수분해 누구하고 누구로 돼? 이게 16하고 마이너스. 누구하고 누구라고? 16하고 마이너스. 16하고 아 그러네 그거 반대가 되는구나 16하고 2가 맞네 아 그러면 여기 t축 2차 분식이니까 아래로 블록한 거 그려주고 여러분들 말처럼 이 동네가 t-16과 t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찾는 거 영어도 어떤 쪽이야?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t의 범위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부터 16까지가 되면 돼 근데 이 문제는 t 찾는 거 x 찾는 거 x 찾는 거니까 t를 다시 이제 원래 누구로 돌려? 2분의 1에 x제곱으로 돌려줘야지 그러면서 하자 이게 마이너스 2부터 16까지면 되는 건데 아까는 대답 못했지만 이번엔 대답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네 이거 정답 뭐게요? 이거 정답 뭘까? x에 뭘 넣어야 마이너스 2보다 커질까? 마이너스. 정답이 나오길 좀 기대 좀 해보자.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에 해 뭘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이게 학습이 안 돼. 다시 이거 무슨 함수? 감수함수 그래프 그리면 점근선 누구의? 점근선 누구의? 점근선 누구야 이거 그래프 그렸을 때? 이 점근선 누구야? x축이잖아. x축 아니야? 0,1 지나가면서 감수함수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래프 제가 말하는 거잖아. 제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대. 마이너스 2보다 크냐 안 크냐? 커 안 커 지금 이거? 큰 거 맞잖아. 계속 커? 아니면 잠깐 동안만 커? 계속. 죽을 때까지 큰 거 아니야? 이거 절대 x축 만나지 않을 거니까 x축 위에서 노는 그래프잖아. 그럼 이거 이 부등식 말로 표현하면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2분의 1의 x제곱에 x에 뭘 넣든 이거 양수 나오거든? 양수 나와. 양수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맞아? 그럼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했는데 대답이 안 나오려나? 그럼 해가 뭐야? 모든 실수. 그래 이거 해 모든 실수야. 대답 안 나왔으면 진짜 우울할 거야.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맞아? 아무거나 넣어도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 찾을 때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돼. 아무거나 넣어도 다 되는데 뭐하러 신경 써? 누구보다 큰 수 낼 때만 된다, 누구보다 작은 수 낼 때만 된다가 아니라 그냥 뭘 넣어도 다 되는 거니까 그냥 다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밑 같게 만들 수 있지. 이거 밑 같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건 밑 같게 만들 필요 없는 게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냥 냅둬도 되는 거야. 이것만 밑을 같게 만들 거야. 2분의 1 몇 제곱으로? 마이너스 4제곱으로. 그럼 얘들아 2분의 1의 x제곱이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보다 작거나 같길 바라는 거지. 방금 말했듯이 함수 따지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럼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데 x하고 마이너스 4만 비교하면 되는데 부동방향 어떻게 할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쪽 정답은 이거, 이쪽 정답은 아무거나 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 공통범위가 뭔데? X 마이너스 4.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여기는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여기는 이것만 넣으면 된대. 여기는 다 되는 거고 여기는 이것만 된대. 다 되는 거랑 이것만 되는 거를 합치면 이것만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 정답은 x는 마이너스 4 이상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네. 여기 그냥 기초문제 풀고 오늘 수원 수업은 마무리하지 뭐. 그러면 또 주말인데 또 숙제가 오나. 왜 자꾸 수업이 이렇게 돼버리지? 자꾸 수업이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까? 어쩔
되겠냐? 선생님 잘못한 건가 보다. 37페이지에 314번 시작해보자.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날 때 지금 했던 지식 그대로 유지해서 오는 거야. 모든 지수 방정식 부등식,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일단 밑을 같게 만들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지수끼리만 비교하게 될 거고,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밑을 같게 만들어 놓으면 로그의 진수들끼리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지수끼리 비교하고 진수끼리 비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배웠던 1차, 2차 방정식 부등식이 되는 거고, 출발은 지수 로그였지만 마무리는 다항식으로 만들어진 방정식 부등식을 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 물론 엄청나게 꼬인 문제, 좀 변형된 유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웬만한 문제들은 다 결국은 1, 2차 방부등식으로 풀리게 되는 거니까 어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갑시다. 누구 시작할까요? 누구 시작할까? 3의 x제곱을 t로 놓을게. 그래서 암산도 할게. 3의 x제곱이 t면 3의 2x제곱은 t제곱이지? 그리고 3의 제곱은 얼마죠? 무작정 적은 거야? 플러스 아, 여기가 3이구나. 땡큐. 그럼 3의 세제곱만 따로 빼야겠네. 3의 세제곱 얼마인데? 그럼 이거 치환한 거 적어주면 27 t제곱에 마이너스 12t 맞니? 네.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는 9하고 3으로 되는 건가? 네. 그럼 2차 부등식과 우리 겸손하게 항상 그래프 이용해서 풀 거고, 정답은 몇하고 몇 나오는 거야? 9분의 1하고 3분의 1 나오는 거 맞습니까? 9분의 1이 더 작으니까 왼쪽에 적게 되는 거 맞니? 찾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아래쪽. 그래서 정답 t의 범위는 누구부터? 9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 그런데 이 부등식은 t값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거? 찾아놨으면 이제 x를 찾기 위한 치환되기 전으로 돌려놔야지. 그게 9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 그런데 밑 갖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9분의 1은 3에 마이너스 2제곱이고 3분의 1은 3에 마이너스 1제곱이고, 함수로 따지면 이 지수부등식에 사용하고 있는 밑 3은 1보다 어떤 수? 큰 수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면 큰 수 넣어야 커지는 거 맞지? 네. 그러니까 밑도 같겠다. 이제 지수끼리만 정말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건데, 그게 부등호 방향을 유지한다? 바꾼다? 유지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의 정답이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좀 미안한데 유형 문제를 풀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소중한 주말 그냥 보내기는 좀 그렇다. 자, 교재 펴보세요. 교재 잘 들어. 42페이지 351번부터 적혀있니? 351번부터 378번까지만 B 플러스 빼고, B 플러스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놓으면 좋고, 뭔가 건드리기 아직 힘들다 싶은 사람은 B 플러스 빼도 좋아. 378번까지는 해오자.
조금 쉬었다가 확통 또 부담 없이 쉬엄쉬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교재가 아니고 프린트 할 거라서 프린트 좀. 고생들 했어. 졸았어?